제가 말씀드린 한간의 이슈,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26일에 신설됐고요. 3개조로 목적, 정의, 그 다음에 기준, 부칙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조례를 신설한 배경은 비어업인, 그러니까 옛날에 뭐 머구리 해가지고 말을 같이 막 혼용했었는데, 지금은 머구리라는 표현은 전용으로 공기 호수를 길게 연장해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을 머구리 조업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구리라는 표현은 안 쓰고 서해에서 주로 쓰던 표현이죠. 해루질.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을 해루질러라 하죠.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그 스쿠버로는 수산물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구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허가를 받고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레저를 즐기는 스쿠버인들은 수산물 채취를 하시면 안 돼요. 해남 해녀들 보면 공기통을 안 매잖아요. 그게 바로 스킨 해루질입니다. 해녀들은 또 일반 레저를 즐기는 분들하고 해루질 차이가 또 뭐냐면 웨이트를 찰 수 있어요. 그죠? 해녀들은 웨이트를 차고 허가가 난 조업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 스킨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도 허용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고유한 언어로는 자멱질입니다. 자멱질을 하시는 거를 지금은 스킨 해루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합법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스킨 해루질, 밖에서 랜턴이나 시력을 이용해서 하는 워킹 해루질, 스킨 해루질, 워킹 해루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된 계기가 어민들 어장에 아니면 공동 어장 구역에, 그럼 어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물 속에다가 고기를 넣어놓고 개인이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있고, 마을 공동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을 공동 어장이죠. 어촌에서 관리하는 수역을 얘기하는 게 지도. 어느 지역 안에 들어가서 수산물 채취해도 되고 안 되고, 그거를 구분 짓는 지도,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행위들, 주로 스킨 해루질러들과의 마찰 때문이에요. 워킹 해루질러들은 사실상 공동 어장 구역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원래는 과거로부터 마을 공동 어장을 허가를 내고 정함으로 있어서도 도로가 있고 해안선이 있어요. 그죠? 여기 백사장도 있을 거고, 여기가 바위도 있을 거고, 여기가 어떻게 어장입니까? 어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도로를 자꾸 넓히면서 매립했어. 아니면 백사장 매립했어. 도로를 닦고 보니 좀 좁아. 도로를 더 넓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20m 정도를 최소한 후퇴해서 어장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어장이 접해 있어요. 그런 데가 도로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들어가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워킹 해루질 하실 때는 당연히 저촉을 받죠. 워킹 해루질러들은 그 점만 좀 주의하시고, 도루묵 산란기 10월에서 12월에는 통발을 사용해 도루묵을 포획할 수 없다. 통발을 사용할 수 없으면 뭡니까? 뜰채, 고전적인 방식. 처음에는 저희들도 낚시로 하다가 뜰채로 하다가 통발이 생겼잖아요. 통발도 고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통발이 돼야 돼요. 그물이 막고 있는 통발은 안 됩니다. 대문어 산란기 3월에서 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 피문어, 대왕문어가 창란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게가 8kg가 되면 알을 벤다는 거죠. 제 경험으로 한 6kg 정도에서도 알을 베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이거는 연구하신 분들이 했겠지만 8kg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왕문어를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강릉에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장 연구 기간을 갱신해서 알에서 부화해서 죽지 않고 지금 살아 300일 이상을 지금 이제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기록은 갱신되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100일 살다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는 뭐 한 150일 살다 죽었고, 그 다음에 200일 살다 죽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모쪼록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세워가는 대왕문어 양식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약간 옆으로 샜네요. 그죠? 워킹 해루질러들은 경계 수역 안에서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를 안 하시면 돼요. 왜냐? 워킹 해루질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복 따고 해삼 따고 문어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워킹 해루질러들은 어촌계 어장 구역 안에서는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구역 안에서만 안 잡으면 돼. 어장 안에서. 아셨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워킹 해루질러들이 지켜야 될 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포획할 수 있는 최저 기준, 체장이나 무게 등을 지켜야 됩니다. 문어 400g, 전복 예를 들어 9cm, 7cm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워킹 해루질러들은 어촌계 어장 구역 그 지도를 알아두셨다가 안에서 해루질만 안 하면 됩니다. 이거는 스쿠버 아니죠. 스쿠버들은 법적으로 레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스킨 해루질러입니다. 스킨 해루질러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스킨 해루질러들과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빚어진 조례입니다. 사실 이게 무분별한 남획을 한다. 뭐 우리 어장에 침입한다. 이래서 한 건데 제가 여담인데 며칠 전에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어촌계장이 대통령 위에 있었다. 그러나 조례 바뀌고는 어촌계장들 화병 걸린다. 이거는 조례를 오히려 어촌계에서 요구해서 만든 거잖아요. 강원도 특별 조례니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답니다. 어촌계가 어장이 구역이 있건 없건 떠나서 그쪽에 스킨 해루질러들이 뭐 슈트 입고 얼쩡거리고 얼짓만 하면 벌써 쪼록 달려와서 난리 치고 뭐 엄청났대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딱 명문화 시켜놨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누가 남의 어장에 들어갑니까? 모르고 들어가면 그냥 나오면 돼요. 이게 제가 봐서는 스킨 해루질러들과의 상생, 공생을 위한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일방의 말만 들어도 안 돼. 모든 법이라는 거는 공동의 가치, 공동이 추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가면 절름발이 법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는 정 계장님이 조금 좀 속이 좀 탈 것 같아. 예. 그렇다고 만들어진 조례를 또 함부로 막 바꿀 수 없어. 이게 보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낚시 인구는 잠재적인 해루질러입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등산 1000만을 넘은 것이 1500만이에요. 4가구당 한 집 이상이 낚싯대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잠재적인 해루질러인데 그때 뭐 단체 행동한다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막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공청회를 연다거나 협회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우리나라의 어족자원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이 또 레저가 어떻게 또 흥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조례잖아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 생명권, 신체 자유, 정신, 문화, 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 자유로운 생활 영위. 자유라고 하면 일반적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일반적 자유를 의미한다. 이게 다수설이에요. 행복 추구권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이게 또 위법의 소지를 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장례적으로 봐서는 너무 편향된 시각만 가지고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하는 조례라면 위법성을 따질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서로 레저를 즐기는 레저 인구와 생업을 하는 업인과의 상생, 서로가 어찌 보면 다 생존권입니다. 레저를 즐긴다 해서 그냥 그 사람의 그걸 놀고 먹기 위해서 즐기는 게 아니거든요. 레저라는 자체가 일상의 탈출, 그 사람의 진짜 억압된 정신, 신체적 그 해방감으로 인해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다시 또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재투입되고 이러기 위한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레저인데, 레저 활동을 삐뚤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진국이 되면 성숙한 시각으로 레저를 이제는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1조 목적부터 가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및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문구가 들어가 좀 의아할 겁니다. 이 안전사고 예방의 개념은 뭐냐면, 어선들이 다니고 이러면 밑에 스크류 돌아가잖아요. 그죠? 선에게 맞아서 사망하는 일도 있고, 또 그물에 또 감겨서 또 사망할 수도 있고, 일반 스킨 해루질러들이 막 난무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그 위에 배들이 다니니까 위험하죠. 그 차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18조 2항이 뭐냐면 1항부터 갈게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어구, 종류 등의 포획, 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어났습니다. 비어업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 포획해야 된다. 2항은 뭐냐?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까 대통령 정한다 했죠.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 조례로 포획 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문구로 인해서 이 조례가 생긴 겁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2항에 의해서 강원도 해루질 조례가 생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포획 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요 딱 문구. 강원도 해루질 조례가 생긴 근거, 법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별도로 시도 조례로 포획, 채취 기준을 달리 정했다. 아시겠죠?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용어의 뜻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산자원이라 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른 수산자원. 1호가 뭐냐면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로서 국민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유용하지 않은 거는 아니다. 생태계에서 유용하지 않은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것. 근데 여기서 보면 동식물이 동식물. 얼마나 뭐 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이라 하면 강원도 관할 수역이에요. 강원도 관할 수역이 뭐냐?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야, 이 법 이름이 이래 길어요. 이래 긴 법이 이건 누가 이거 읽겠나? 글로벌 특별법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럼 미래산업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접한 바다를 말하되 외측 한계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이랬어요. 뭐 어렵죠?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강원도 구역 안에 있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게 7조 2항이 뭐냐면 종전에 강원도에 관할 구역을 한다. 이 뭐냐면 말이 바뀌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였잖아. 기존에 강원도를 한다 이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바다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계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계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야, 이게 되게 어렵죠? 여기까지 알 필요 없어요. 배타적 경계수역 외측 한계, 바깥쪽 한계까지가 바다야, 바다. 우리나라 바다라는 뜻이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안선 제8조 제3호가 뭐냐면 해안선은 해수면이 일정 기간 조속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말한다. 이걸 이제 약 최고 고조면 물이 가장 높이 떠오른 데까지가 해안선이야. 해안선의 개념입니다. 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이라 하면 옛날 강원도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업인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비어업인을 말한다.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판매 등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 제2조 10호에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 제2조 10호가 누구예요? 그러면 수산업법 제2조 10호가 뭐냐? 어떤 사람이 어업인이냐? 수산업법 제2조 제10호 어업자, 어업종사자, 양식업자, 양식업 종사자를 말합니다. 이 어업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 여기에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 그 외에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통틀어서 비어업인이라고 합니다. 수산업법 제7조 제1항 2호 어촌계 어장. 야, 이게 참 말 많죠, 그죠? 이거 여기가 이제 핵심이잖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이에요. 2호가 뭐냐면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폐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 채취하는 어업. 관리 조성이란 말이 참 방대하죠, 그죠? 문제는 문어는 아직까지 양식이 안 되는데 왜 문어가 들어간지를 모르겠죠, 그죠? 어촌계 어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어업 그거 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5에 따른 협동양식업을 하는 어장. 뭐냐면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1호에서 4호가 뭐냐면 해조류 양식업, 폐류 양식업, 어류 양식업, 복합 양식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복합이라는 말이 또 두리뭉실하네, 그죠? 서로 다른 양식업 두 종류 이상으로 섞어서 전복하고 해삼을 같이 양식하고 이거 복합 양식업. 어촌계 어장은 뭐예요? 수산업법을 하는 마을 어장하고 양식 어장 두 가지입니다. 양식업이라 하면 수면을 구획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돼. 그물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정리하면 어촌계 어장 두 가지는 마을업, 협동 양식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제3조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기준. 야, 이게 이제 제일 문제잖아요.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 채취들을 지켜야 하며 그 밖에 되는 조례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라 하면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 비어업인이라 한다.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수량, 어구, 종류 등의 포획 기준, 포획과 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랑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을 위하여
아까 조례로 달리할 수 있다. 그게 이게 생긴 거죠. 시도지사는 포획 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건 뭐 이제 관부에 하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비업인은 이게 이제 해루질러들이에요.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면 안 돼요. 비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14조는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및 수심,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18조를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켜서 해라. 그리고 도에서는 조례로 세세하게 더 만들 수 있다.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바로바로 고쳐라. 그리고 해수부 장관한테 보고해라. 비어업인들, 해루질러들은 금지 기간, 뭐 수심, 체장, 체중 이런 걸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의 기준이고 이건 조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수산자원관리법 18조에 따른 제한 등을 지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른다. 거기에 없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조례를 가라.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그 약주하시던 분들이 한 얘기겠죠. 이거는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어촌계 어장이 대통령 위에 있었다. 하지만 화병 걸린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핵심이 이거예요. 어촌계 어장에 근접하든 가까이 가든 뭐 어찌만 했든 마을에 나타만 나도 쪼르륵 오토바이 타고 달려와서 완전히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촌계장이 어장의 구역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쳐다만 보고 시름시름 소갈이 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 조항이 생기면서 해루질러들 엄청 편해졌어요. 어장에 침범만 하면 돼요.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어장 지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땅에는 지도가 있잖아요. 똑같이 바다도 똑같이 지도가 있거든요. 3조 2항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비어업인은 해루질러들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여기서 수산자원이 뭡니까? 동식물 다라 했잖아. 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방금 전 2항에선 어장 밖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돼 있어. 그죠? 그런데 어장 안에서는 아예 못하냐? 워킹 해루질러들은 해당 없다 했어요. 물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스킨 해루질러들 얘기예요. 스킨 해루질러들이 어장 밖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뭐 마음껏 포획하고 채취해도 돼. 근데 어장 안에서는 아예 못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이 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 해루질, 스킨 해루질러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뭐냐? 정착성 수산식물,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얘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한다. 뭐예요? 고기잖아. 고기. 고기는 잡을 수 있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뭘로 잡냐? 맨손으로 잡으면 돼. 놀래미 마음껏 잡으면 돼. 물속에서 낚시해도 돼. 힘들겠죠? 워킹은 애초에 뺐어요. 그죠? 그는 이제 수영만 지키면 되니까. 스킨 해루질러들은 어장 밖에서는 할 수 있어. 이항. 어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제외하고 놀래미 이런 거 잡아도 돼. 고추골뱅이 이거 잡아가지고 뭐 사실 큰 물건 아니라 라면을 끓여 먹잖아. 잡아도 돼. 어장 아니래도.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촌 계장님이 이제 안절부절 하시는 거야. 생각해봐. 저놈들이 지금 들어갔어. 근데 뭘 할 수가 없어. 왜냐? 전복 안 따고, 문어 안 잡고, 뭐 성게 안 잡고 이러면 할 말을 못 하잖아. 제 4결인데 이거는 스킨 해루질러들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 이 어장 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안전사고 예방. 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다 치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나잠 허가증 내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그거 뭐 떠나서 어장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은. 네. 안전상의 문제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어촌 계장님 아셔야 돼요. 고기 잡으러 들어간 사람을 뭐라 내쫓지 못해요. 서로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스킨 해루질러들은 어장에 들어가지 말고 어장 밖에서 마음껏 잡고 어촌 계장님은 어장 밖에서 잡는 스킨 해루질러들 죄인 취급하고 이런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제3조 3항 2호부터 4호까지 이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뭐 행사하고 이러면 아니면 지자체장 뭐 아니면 어촌계에서 특별히 허가를 내서 할 때는 어촌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 이런 뭐 상투적인 문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도지사의 권한이에요. 도지사가 이제 뭐 필요하면 어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지사의 권한이 더 크다는 거죠. 5항 어업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이 저촉을 받습니다. 강원도 안에서는 10월에서 12월까지 통발을 사용해서 도루묵을 포획할 수 없다. 대문어 산란기 3월에서 5월까지 8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이거는 어업인을 제외한
전 국민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루묵 산란기 이외에는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그때는 도루묵이 다 들어가고 없어요. 대문어 산란기 3월, 5월 피해서 8kg 이상 잡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5월이 지나면 8kg짜리 문어가 거의 없습니다. 봄문어라 해서 3kg에서 5kg가 줄을 이루고 8kg 이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5월이 지나면 사실상 해루질이 거의 끝나는 시기죠. 자, 결론은 이렇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만들어지는 조례들은 허점을 나타나게 돼 있다. 장고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뭐든지 입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 1,500만의 낚시 인구가 잠재적인 해루질러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행복 추구권도 무시할 수 없고 어민들의 생존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민 가진 것을 가져가는 거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불법 절도죠, 그죠? 그건 절도행위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민분들도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우리 어족자원 보호, 특히 취업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킹 해루질러든 스킨 해루질러든 해루질러와 어민들의 공생과 또 상호 발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가교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민과 해루질러들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